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지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 지난주는 상당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쉽지 않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원래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멘탈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나오면서 상당히 첨예하게 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첫 번째는 애플에 대한 중국에서 공무원들 여기에 조금 더 확대돼서 국영기업까지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는 조치가 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하웨이가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거의 한 3, 4년 만에 처음 출시를 했죠. 그래서 이게 뭐 갤럭시라든지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큰 소리를 쳤는데, 이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칩들이 존재했는데 특히 하이닉스의 DDR5 칩이 나왔습니다. 모바일용. 그래서 이게 또다시 이제 어떻게 큰 파고가 될까,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한 주가 좀 지났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항상 예고하지 않는, 예측하지 않는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면 일단은 원래 원칙적인 대응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한 이후에 추가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 여파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포지션을 급격히 바꿀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략은 제가 조금 매크로적인 측면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전략을 고용지표와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9월달은 이런 예측하지 못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9월 FOMC가 지나면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9월 FOMC는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이 과시화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전도표상으로 한 25bp 정도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이제 그 점도표 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장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증시가 좀 살아났다가 지난 한 우리 증시로 보면 2년 정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이었죠. 근데 이 시기가 이제 이번 달 정도 FOMC가 지나면 그동안 증시를 가장 크게 짓눌렀던 모멘텀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지금 최후까지,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뭐 고용지표가 잘 나오거나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추가 긴축의 압박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해석의 논리 혹은 아주 편한 해석은 아마도 이제 이번 달이면 마지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고 새로운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오늘은 고용지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긴박한 일들이 많은데 웬 뚱딴지 같이 고용지표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고용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올 한 해 했던 모든 발언들과 행동들을 보면 사실 그 파월의 지금 현재 자신감의 가장 배경이 되는 부분은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앞으로 변화될 시점을 가장 많이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 파월이 아마 멘트가 좀 바뀌었죠,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까지 어떻게 보면 뭐 잭슨 미팅부터 굉장히 큰 폭의 강경한 자세로 왔다가 이게 약간 누그러지기 시작한 시점이 3월과 5월부터입니다. 특히 5월달 넘어오면서부터 파월이 어느 정도 시장을 압박하는 위치에서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는 위치로 바뀌었는데, 이 5월달부터 파월의 발언을 잘 보면 마일드 리세션 혹은 노랜딩에 가까운 발언들을 합니다. 물론 파월의 발언들은 본인의 발언이겠지만 항상 주어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 주어는 아니지만 연준 위원들 혹은 연준의 직원들을 빌려서 상당히 이 고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우호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장이 변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올해 가장 크게 그 시장에 대한 예측이 틀렸던 부분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작년 12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작년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없으면서 올 한 해 증시가 1월 달에 상당히 비관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산타랠리가 없은 그 이후에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경기 침체가 들어와서 올해는 그야말로 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1월 달에 그런 그 의견들이 쏟아졌죠. 근데 사실 1월 달부터 오히려 IT 종목들이 바닥을 잡기 시작했고, 그 위에 올라오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경기 소비재, 임의 소비재 종목들이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최근에 7월달 이후에 또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올해 가장 욕을 많이 들어 먹었을 때가 1월달입니다. 1월달에 그 나스닥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인버스 상품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다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2024년 경기 침체가 하는데 성장주를 사라고, 기술주를 사라고, 그때 요걸 제일 많이 들어먹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또 많이 들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골디락스 얘기가 온다고, 골디락스가 올 거라고, 라고 이제 요것도 많이 들어먹고 있죠. 근데 항상 그 지나고 보면 그 함수 앞을 좀 가려고 하면 항상 그런 배리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초에 그런 비관적인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3월 지나면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1월, 2월, 3월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나오는 의견이 뭐냐면, 지금은 리오프닝 과정,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리오프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좋아지면서 지금은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야. 3월달 정도 지나서 리오프닝 효과가 끝이 나면 고용이 완전히 무너질 거고, 그 영향으로 주식시장도 상당히 안 좋을 거야.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5월달 넘으면서부터 고용이 죽질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파월이 5월달부터 뭐라 했냐면, 아무리 경기가 어렵게 가더라도 실업률이 예전에 경기 침체만큼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5월달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자신감의 배경은 바로 이 고용지표죠. 근데 제가 왜 이 시점에 9월달에 다시 고용지표를 말하냐면, 이게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리오프닝 후에 죽지 않는다라는 게 파월의 하나의 의견이었다면, 최근에 파월의 생각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노랜딩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용지표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그 잠깐 볼까요? 그 8월달에 보면 ADP 민간 고용은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비농업 부분 고용은 또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근데 실업률은 또 올랐습니다. 근데 실업수당 청구권수는 또 역대 최하치로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죽을 듯 하면서 좋지 않을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고용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완만하게 둔화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해서 부합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사실 고용은 상당히 좋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근데 이 고용에서 이번 8월달 고용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비스 고용이 내려간 데 불구하고 실업률을 조금 높였던 전문직이나 혹은 서비스업 쪽에서의 뭐 임시직과 관련된 고용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건설업에서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상승률이 꺾인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조업은 오히려 평균임금 상승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다시 추가 긴축의 빌미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제조업이 지금 살아나는 게 너무 눈에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미국의 IRA 법안, 혹은 뭐 리쇼어링 효과, 혹은 지금 인프라 관련 법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집행이 나오면서 제조업이 살아나는 부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게 ISM 제조업 지표가 처음으로 이제 2달 연속 반전하기 시작을 했고, 고용과 관련돼서 제조업의 평균 임금률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8월달 비농업 고용 부분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거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올랐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비관론자들이 얘기했던, 서비스업 고용이 끝나면, 리오프닝 효과가 끝나면, 오버슈팅이 끝나면 다시 소비도 무너질 거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될 거야. 3월달 얘기했다가 다시 5월달 얘기했다가 지금 9월달 위기론이 나왔는데, 9월달에 오히려 서비스 고용이 줄 때 제조업 고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관론을 보는 내용이 지금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과도하다, 중국과 미중 갈등이 최근에 좀 첨예화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호재가 좀 많이 덮여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미중 갈등은 물론 단기간 시장 영향을 좀 줄 것 같지만, 만약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왜 오늘 강조를 드리냐면, 결국 긴축에 대한 우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마 9월 FOMC가 지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상태가 계속 상당 부분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면 결국은 고금리가 아니라 중금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로 바로 가지는 않지만 중금리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이 괜찮아지고 소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완만하게 진행되면
지금은 골디락스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용이 제조업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평균임 상승되고 있고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가 반전되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 중국에 의해서 또 묻혀있고 국제금리에서 묻혀있지만 9월 FOMC가 지나면 표면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혹은 그 이후에 경기 확장으로 갈 때 주도 섹터가 어디에 형성될 거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당연히 지금 현재 EPS가 급등하고 있는 IT 반도체, AI 반도체라든지 이쪽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 산업으로 친다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나 전장이나 AI 반도체나 혹은 관련된 IT 부품들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조업이나 인프라 관련된 부분 올라가는 부분은 뭡니까? 경기 소비재도 주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미 소비재, 경기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근데 지금 현재 이 경기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주식시장에서는 묻혀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경기 임의 소비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임의 소비재의 정점에 있는 것은 자동차, 가전, 휴대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보시면 우리로 치면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미국은 지금 애플이라든지 이게 지금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생각했던 부분까지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게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 벗어나면 본격적으로 IT와 관련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 일부와 이미 소비재에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일부, 이 양쪽의 투톱 체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EPS가 적어도 2024년 2분기까지는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부터 한 3분기 정도 이상은 이 양쪽으로 주도 섹터를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강조드리는 이 양쪽을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려를 해야, 그게 바로 지금 시점입니다. FOMC가 지나고 FOMC 이후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FOMC 이전에 상당히 시장이 어렵고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짓누를 때 여기서 주도주를 선별을 하고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쏟아지는 그 시장의 압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락 압박을.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의해서 첨예한 문제, 하웨이나 여러 가지 문제, 애플이나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등등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의 하락폭을 보십시오. 생각했던 만큼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조정은 좀 지루하게 이어지지만 이전처럼 이런 악재가 나올 때 하루에 1%, 2% 내려가는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풋콜 레이쇼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의 선물 옵션에서 외국인들 패턴을 보십시오. 지난 2년간 시장이 하방으로 내려올 때 지속적으로 시장을 하방으로 몰고 갔던 웹도도 현상이 지금은 없습니다. 정말 이 정도 악재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방 배팅을 하지 않냐 싶을 정도로 지금은 하방 배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은 결국 조정일 뿐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 순간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그 고용지표의 제조업적으로 변화는 상당히 전체적인 시장의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는 시장의 미중 관계에서 압박을 받으면 관련된 종목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큰 줄기에서는 이 조정 구간에서 하방을 견디는 게 아니라 조정 이후에 상방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9월 FOMC 전후까지. 그러니까 요 전략을 9월 FOMC 전후까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남들보다 조금 하방을 먼저 움직이는 게 어떨까? 이번 주는 이런 투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시장이 급변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경제의 창 위에서 주 단위로 말씀드린 투자 전략이 세밀한 부분에서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매크로적인 부분부터 마이크로로 들어오면 결국은 시장이 그렇게 하루아침 단위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투자에 참고하셔서 이번 주도 좋은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경제의 창 위 이재환이었습니다.